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속세 공개 토론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거셉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대표님한테 공개 질의했었는데 인생 자체가 사기고 인생 자체가 범죄인 이재명 대표의 그 무례한 공개 질의에는 저는 제가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색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을 하지만은 공당의 대표인데 상대당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 언사를 농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인 만큼 상대당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예의와 품격을 갖추기를 공고해 드리는 바입니다.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세금을 상속세를 내려니까 집을 팔아야 돼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비인도적이지 않나요? 이런 걸 좀 고치자고요. 그러면서 이 주장하는 저를 보고 무슨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얘기해요. 왜 욕을 합니까? 욕이잖아요.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해요?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짓입니까? 극우의 힘으로 어떻게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겠어요? 심지어 욕설까지. 자,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선호 선수는 네. 오늘 오전까지 저렇게 이재명 대표 화를 내고 그랬는데 네. 결국 상속세 토론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합의를 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그럼 끝장 토론 한번 해봅시다 정도의 말이 나온 건데요. 근데 이게 끝장 토론을 하려 그러면은 1대1로 할지, 네. 또 민주당에서 3대3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3대3으로 할지, 누가 나올지, 언제 할지, 어떤 형식으로 할지 이런 실무회담이 막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할지 안 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토론이 성사될지 말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끝장 토론하자. 왜 그 끝장 토론하자는 거에 대해서 사기꾼이라고 나 욕을 하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 국민의힘에서는 정 그렇다면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근데 세법만으로 한정하지 말고 의제를 제한하지 말고 전면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런 정도의 제안. 그래서 아직 박수가 완전히 마주쳤다기보다는 약간 마주칠 듯한,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자, 김규 실장님, 국민의힘 입장도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대놓고 반대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따라가자니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실제로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과세 기준, 세액 공제 기준을 올린다는 사람들로 해당되는 분들이 이제 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한 채 좀 조금 중고가 정도의 아파트를 네. 갖고 있는 분들을 타겟팅으로 한 건데요. 지금 또 근데 우리 당에 주장하는 것은 이제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업을 상속할 때 이재명 대표에서 그게 이제 초부자 감세라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기업 상속의 상속세 때문에 사실 가업을 잃을 수 없다는 또 볼멘소리를 하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지금 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속세 토론을 한다면 이른바 서울의 주택 아파트 갖고 있는 분의 세액 공제하고 기업을 상속할 때 갖고 있는 어려움을 좀 다 같이 토론하자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여야가 같이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상속세만 가지고 이 어렵게 만약에 어렵사리 이 토론이 성사가 되면 상속세만 가지고 가기엔 너무 아까우니 아까 우리 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안 전반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권성동 대표가 같이 만나서 좀 토론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에서도 조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핀셋처럼 정책을 직접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씩 내던지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대응할 만한 뾰족한 지금 해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탄핵 반대 분위기에 지금 쏠려 있어서 우리 당으로서도 지금 정신을 조금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정리가 좀 되고 포연이 거치고 시야가 확보되고 우리 갈 길이 좀 정해지면 새로운 상황에서는 좀 대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좀 더 우리도 좋은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이게 경제 분야에서 중도 보수를 겨냥하는 정책, 즉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에서 18억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서울에 사는 웬만한 집 한 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자녀들한테
그냥 상속하고 싶은 분들한테 상당히 먹히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노동 분야 같은 주 52시간 예외 같은 것들은 또 다시 회귀를 해서 노동계를 또 입맛을 맞추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아니 어떤 그런 딱 어떤 층의 핀셋으로 맞추는 김근식 교수 말씀대로 하는 것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어떤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어떤 한 가지 원칙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 때로는 이럴 수 있고 때로는 이럴 수 있는 것인데 근본적인 철학이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한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게 정치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조기 대선 문제를 입 밖에 꺼내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형국으로 들어서 있는 이때 네. 이 선거 국면에서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뭐 이런 정도의 답변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더 적절한 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